공기압을 얼마나 넣고 다녀야 되는지, 내 차 타이어 공기압은 얼마가 적당한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2000년에 타이어 회사를 입사해서 14년도에 그만두고 이제 5년째 타이어 또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의 만 19년, 20년 동안 그 적정 공기압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적정 공기압이 얼마인지에 대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0년에 입사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적정 공기압은 적정 공기압 아니고 맥스 공기압, 타이어에 표기되어 있는 승용차 타이어에 표기되어 있는 적정 맥스 공기압은 35 psi로 대부분 표기가 되어서 35 psi에 대한 90에서 95%가 적정 공기압이라고 홍보를 했었고, 저희가 카센터나 타이어 대리점에다가도 그렇게 홍보를 하고, 그 타이어 대리점이나 카센터에서는 소비자들이나 고객들한테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정확한 시기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01년도였는지 2년도였는지 한 3, 4년도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그 SUV, RV 타이어부터 그리고 승용차 타이어 같은 시기에 뭐 표기가 된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맥스 공기압이 타이어에 44 psi라고 표기가 돼서 이제 생산이 돼서 출고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저도 뭐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어떤 특정 나라, 미국인지 유럽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 미국에서 이제 맥스 공기압 표기를 44 psi로 상향 조정을 해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그 나라에 타이어를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 공기압을 그 상향 표기하지 않으면 수출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이어 회사에서도 그렇게 변화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정 맥스 공기압을 상향 표기했다 하더라도 그 맥스 공기압 44 psi라는 게 적정 공기압은 절대 아니라는 거 그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타이어 그 맥스 공기압이 44 psi 최근에는 50에서 51 psi까지 상향 표기돼서 출고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51 psi로 주입을 하고 다니시면 뭐 차량이 너무 하드해지고 딱딱하고 잔진동이 올라오기 때문에 불편해서 탈 수가 없어요. 그 안락한 쿠션감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타이어 센터 부위가 마모가 더 많이 돼서 오히려 타이어 수명을 떨어뜨리는 결과도 나올 수 있고, 공기압이 너무 많으면 어떤 강한 충격을 받았을 때 타이어가 흡수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흡수하지 못하고 파열이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정 공기압은 가장 중요하다. 과거에는 맥스 공기압이 35 psi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승용차나 SUV 차량에 생산돼서 나오는 타이어는 44에서 또는 51 psi가 맥스 공기압으로 표기가 돼서 나온다. 근데 맥스 공기압은 표기상의 맥스 공기압이지 절대 적정 공기압은 아니라는 거. 그러면 내 차 타이어 공기압 얼마 넣어야 돼요? 이렇게라고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저 같은 경우에는 36 psi에서 40 psi에서 관리하시면 된다. 근데 저희 매장에서는 타이어를 장착을 해드리면서 말씀이 없으시면 38 psi로 주입을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38 psi로 운행을 하시다가 너무 쿠션이 좋고 뭐 롤링도 생기는 것 같고 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향을 해서 넣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40 psi까지 넣으실 수 있고요. 근데 38을 넣었는데 너무 딱딱하고 하드한 느낌이 있다. 그러면 36 정도까지 그 하향 조정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36을 넣었는데도 난 너무 딱딱하다. 나는 좀 안락하게 되게 소프트하게 차량을 운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34에서 32 psi까지도 적정 공기압으로 놓고 타셔도 무방은 합니다. 대신 32나 34 정도의
공기압으로 주입을 하시고 운행을 하실 때는 타이어 수명, 타이어 마모가 10%에서 많게는 30%까지 더 빨라질 수 있다. 공기압이 좀 작아지면 그 타이어 양 가쪽이 많이 닿게 되기 때문에 그 양 가쪽 편마모가 발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센터 부위는 타이어 마모가 많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양 가쪽이 그 마모가 끝남으로 인해 가지고 타이어를 교체를 하고 타이어 교체 시기가 한 5,000에서 10,000km 정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 그리고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교체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감안한다면 나는 타이어 수명하고는 상관없다. 나는 너무 소프트하고 쿠션 있게 타고 싶다 하시면 32에서 34까지도 공기압을 주입하고 운행하셔도 안전에 크게 문제된다든가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시중에서는 대체적으로 모든 매장에서 한 38에서 40 정도를 권장을 하실 거예요. 근데 고객님이 차량을 운행하실 때 불편함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본인의 적정 공기압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 일부 고객들은 나는 36을 넣고 탄다. 난 36으로 넣어달라. 어떤 분은 난 40을 넣는다. 40을 넣어달라. 어떤 분들은 항상 짐을 많이 싣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38을 넣으면 타이어 차량 중량이나 적재 중량 때문에 공기압 38이 적은 경우도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러면 뭐 42나 44까지도 놓고 타셔도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타이어 회사에서 그 맥스 공기압이라고 정해 놓은 거는 최대한 넣을 수 있는 게 맥스 공기압의 120%까지 넣었을 때, 예를 들어서 50psi라는 타이어가 있다, 맥스 공기압이. 그러면 최대 60psi까지는 그 타이어가 견뎌줄 수 있다라는 내부적으로 연구소에서 개발할 때도 그 정도 허용치까지는 타이어를 갖고 만들기 때문에 120%까지는 상향 조정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승용차 올류 카니발을 타고 다니는데 거의 차량 중량이 2톤 정도 돼요. 2톤 정도 되는데 제가 싣고 다니는 어떤 짐이 쇳덩어리 같은 거라서 1톤 이상 되는 짐을 싣고 다녀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55까지, 60까지도 놓고 타실 수는 있어요. 대신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타이어 흡수하는 그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파열 정도는 일어날 수 있다. 대신 근데 짐을 너무 많이 싣고 다니는데 너무 적게 공기압을 넣고 다닌다. 일반 승용차처럼 38을 넣고 다니면 타이어가 심하게 눌림 현상이 발생이 되겠죠. 38로서 일반 차량들은 이렇게 사이드워를 옆에 서 있는데, 빳빳하게 서 있는데, 예를 들어서 1톤씩 이렇게 중량을 되게 많이 싣고 다니는 차들은 이렇게 타이어가 눌린 상태로 운행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러면 타이어가 회전을 하면서 막 이렇게 움직임이 많이 생겨요. 많이 생기다 보면 타이어는 고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취약이 뭐냐? 열을 발생을 많이 시킬 수 있는 요인이 생기는 것들. 어쨌든 타이어가 많이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러면 중량을 많이 실었는데 타이어 공기압은 작게 넣었다. 아니면 적정하게 넣었는데 적정 공기압을 넣었다고 했는데 중을 많이 실으면 실제로 그게 적정 공기압이 될 수가 없어요. 타이어는 움직임이 많아지니까 열을 많이 받게 되면 마모도 빨라지고 파열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시중에서 타이어 공기압을 넣으실 때는 본인의 운행 조건, 나의 차량의 운행 노선, 운행 조건, 적재 조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자기의 적정 공기압을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본인이 혼자 타고 다니고 아니면 사람이 한두 명 정도 이렇게 아니면 3, 4명 이렇게 타고 다니는 경우에는 적정 공기압은 제가 권장드리는 적정 공기압은 36에서 40 사이에서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유소나 LPG 충전소, 휴게소 같은 데 가면 이제 공기압을 넣을 수 있는 기계들이 있어요. 근데 이 기계들을 사용을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헤매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부연적으로
일명 자동 공기압 주입기, 일명 공기돌이라고 하는 그 자동 공기압 주입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다른 자동 공기압 주입기 공기돌이입니다. 지금은 이 모델은 이제 전원이 켜져 있지 않습니다. 전원은 대부분 기계 뒤쪽이나 옆쪽에 있거든요. 여기 있네요. 자, 이 버튼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은 최초 30psi로 이렇게 측정이 되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면 공기압이 올라가죠. 네, 저는 38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연결되어 있는 호수, 이런 호수가 있습니다. 네, 이 호수로 타이어 밸브에 딱 물려만 주시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면 삐삐삐 소리가 나는 모델입니다. 만약에 공기압이 전혀 없다거나 아마도 10psi 이하 정도로 측정이 된다거나 하면 공기압이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스타트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고요. 중간에 넣다가 멈춰야 되겠다 그러면 스탑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단위는 우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PSI 단위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이제 공기돌이 입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 차량에 공기압을 한번 주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psi로 세팅을 한 후에 실제 차량에 밸브 마개를 뺀 후에 이렇게 물려만 주시면 됩니다. 물려만 주시면 기존에 35psi 들어가 있던 타이어가 공기압이 들어가고 있죠. 38이 되면 띠띠띠 소리가 하면 이제 탈거를 하시면 공기압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3개 타이어도 똑같은 방법으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자동 공기압 주입기 공기돌이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지금은 전원이 켜져 있는데 옆에 보시면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켜질 거고, 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올라가고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 떨어지고, 일반적으로 만약에 60을 놓고 싶다, 55를 놓고 싶다, 60을 누른 다음에 마이너스 눌러주면 이렇게 되실 거고, 38을 세팅하고 싶다 하시면 40을 누른 다음에 마이너스 버튼을 2번 눌러주면 38이 됩니다. 요런 기종도 있어요. 옆에 보시면 타이어 스타트 버튼이 있죠. 스타트 버튼. 이건 아까 공기돌이하고 똑같이 공기압이 완전히 없거나 아니면 10psi 이하, 7psi 이하 정도로 측정이 되면 스타트 버튼을 눌러줘야지만 공기가 들어간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공기압 주입기 모델입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공기압을 조정하시면 되고, 여기가 하나 틀린 게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있고 마이너스 있죠. 이걸로 조정하시면 되고, 하나가 틀린 부분이 뭐냐 하면 이제 스타트 버튼이 이 모델에는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금 잘 안 보이긴 하는데 플랫 타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플랫 타이어는 다른 기종의 스타트 버튼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기압이 완전히 없거나 10psi나 7psi 이하로 측정되는 경우에는 공기압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버튼을, 플랫 버튼을 눌러줘야지만 공기가 주입이 된다 라는 모델입니다. 그런 공기압 주입기니까 그 부분만 틀리고 나머지는 같은 기능을 보인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공기돌이 자동 공기압 주입기 사용 방법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본인의 그 차량 타이어의 공기압은 본인이 넣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최소한 내 차량의 적정 공기압은 얼마를 넣고 다녀야 되는지는 이제 알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타이어 공기압 관리는
어떻게 보면 내 안전, 내 목숨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카센터나 타이어 매장에 맡기지 마시고, 최소한 맡긴다 하시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공기압 정도는 그 매장이나 그 카센터에 알려주셔서 그렇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안전에도 도움이 되고 타이어 수명을 향상시키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면, 결론은 수명이 좋아진다는 건 이 돈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내 적정 공기압은, 시중에서 적정 공기압은 이렇게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하나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설명을 드리기 전에, 왜 적정 공기압이 과거에는 35psi였는데 왜 지금은 44, 또 상황에 따라서는 50, 51psi까지 상향 표기가 되고 상향이 돼서 나오냐? 그 자체는 타이어 자체도 과거 2000년 이전보다 지금 2019년, 201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훨씬 더 타이어도 튼튼해졌다. 내구력이 많이 튼튼해졌고, 내부에 들어가는 보강 어떤 재료들의 그 내구력도 향상이 됐고, 그리고 과거에는 타이어 바닥 철심, 스틸 와이어라고 하죠. 철심이 2겹 들어가 있고 뭐 끝인 경우도 있었어요. 과거 타이어들은 작은 타이어고 중량이 많은 나가는 차량이 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철심이 2겹 들어가 있으면 그 위에 캐플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CD 1겹 또는 2겹 정도로 보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타이어 내부가 많이 보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이어도 내구력이 향상되고, 그러면 공기압을 많이 넣어도 터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타이어를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런 그 내구력 좋은 타이어를 왜 만들었을까? 분명히 2000년도 이전 소나타나 예를 들어서 작은 차들, 조금 중형차라 하더라도 중량이 많이 나가지 않았었고 출력도 좋지 않았었죠. 예. 근데 지금은 차량의 중량도 많이 그 중량이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차량의 출력, 최대 속도 이런 부분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타이어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내구력이나 열 발산 능력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향상이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타이어 자체에서 맥스 공기압은 늘어난 만큼 타이어 내구력도 많이 늘어났다. 그 이유는 차량 중량이나 출력이나 차량이 좋아졌기 때문에 타이어도 따라서 좋아질 수밖에 없다. 대신 맥스 공기압은 표기상의 맥스 공기압이지 적정 공기압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은 정보로 남아서 고객님들이 많이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설명을 드릴 게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 자동차 회사에서 권장하는 적정 공기압하고 타이어 회사에서 권장하는 적정 공기압은 분명히 틀립니다. 분명히 괴리가 있어요. 왜 괴리가 있냐? 자동차 회사에서는 적정 공기압이라고 그 홍보하는 홍보물들을 보면 되게 공기압이 작습니다. 리베로 1톤 차량인데 후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38인가 42psi밖에 안 돼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승용차에서도 29에서 34, 34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29, 30, 32, 34, 요 정도 수준에서 대부분 그 적정 공기압을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넣고 타시면 분명히 소프트하게 승차감이 좋게 타실 수는 있을 거예요. 분명히 타실 수는 있죠. 대신 고객님의 돈은 더 많이 나가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타이어 수명이 많게는 30%에서 50%까지도 타이어 마모가 더 심하게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타이어 회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고객님들이 어느 정도 인정하는 그 타이어 사용 기간은 1년에 일반 그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만 킬로를 주행한다고 생각했을 때 한 2년에서 3년, 그러면 4만에서 6만 킬로 정도, 6만 킬로 정도를 운행을 하셔야 내가 서운하지 않게 타이어를 사용을 했다라고 대부분을 생각하세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워낙 좋아져 가지고 타이어 사용 기간도 1.5년에서 2.5년, 3만에서 5만 킬로로 타이어 수명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 부분은 이제 차후에 뭐 공기압 관리나 위치 교환 관리로 조금 5천만 킬로는 더 올리시는 분도 있고 못 올리시는 분도 있는데, 최소한 3만에서 5만 또는 한 4만에서 6만 정도는 사용을 하셔야 나 서운하지 않게 타이어를 사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공기압을 자동차 메이커에서 권장하는 공기압으로 판매를 했다. 타이어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타이어 매장에서 판매를 했다. 저희는 좋죠. 빨리 회전돼서 빨리 타이어가 마모가 되니까, 또 재교환을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 또한 아니면 저희 직원들 또한 타이어 관리를 함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관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주행 안정성이 심각하게 떨어지지 않고 타이어 문제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과하게 넣는 부분은 안 되겠지만, 타이어 회사에서는 그래도 타이어 제조 회사보다는 더 많은 공기압을 주입을 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이어 회사는 타이어 마모나 내구력, 접지력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접지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공기압이 좀 적으면 더 좋아질 수 있고요. 많으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분명히 타이어 매장이나 타이어 회사에서는 제가 돈을 받고 판매를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정한 수명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적정한 수명이 안 나오면 또 클레임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타이어 매장에서도 당연히 공기압을 적게 놓고 다니시면 좋은 건 사실이에요. 재구매가 많아지니까. 그래도 타이어 매장에서는 내가 판매한 고객한테 어느 정도의 타이어 수명을, 기대 수명을 어느 정도 맞춰드려야 되기 때문에 36에서 40 정도의 적정 공기압을 권장해서 넣어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수명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쿠션이 좋게 낭창낭창하게 타시고 싶은 분은 돈이 많이 들더라도 타이어를, 공기압을 적게 관리하시면 돼요. 32에서 34까지 관리하셔서 타이어 자동차 회사에서 권장하는 공기압으로 넣고 타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가성비도 생각하시고 타이어 수명도 생각을 하시려면 타이어 회사에서 권장하는 한 36에서 40, 타이어 매장에서 권장하는 36에서 40 정도로 주입하고 운행을 하시는 게 타이어 수명에도 도움이 되고, 크게 내구력이나 접지력이나 핸들링도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타이어 적정 공기압은 과연 얼마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